네, 민주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도채널 파블라의 심혁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달 들어 10일 만에 50억 달러 무역 적자라는 사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무너지고 있는 경제와 참사 수준의 외교, 그리고 난방비 폭탄과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으로 서민의 삶은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지만 윤석열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 잡기에만 올인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국민의 분노는 최고조에 달해 걷잡을 수 없을 상황까지 도달했고 윤석열을 당장 끌어내리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의구심도 이젠 확신으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상민 탄핵의 주심도 윤석열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이종석 재판관이 맡는다고 합니다. 검사 역할엔 국민의힘 김도읍이, 그리고 재판장엔 이종석. 현재는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으로 사건을 배당했다고 강조했습니다만 참 공교롭게 우연의 일치가 많이 일어나는 윤석열 정부입니다. 이쯤 되면 이상민 탄핵은 시작도 하기 전에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상민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민주시민들은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이들을 철저하게 심판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심혁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 2월 14일 검사 악인전을 김한매 사법정의TV 대표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진행을 해주시고 계시죠. 예, 저평가된 우량주에서 곧 상한가를 칠 것이 확실한 관심주로 업그레이드 되신 분입니다. 사세행의 김한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저는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민들에게 공분을 사고 있는 지난주에 그 50억 곽상도 50억 뇌물 사건의 무죄 판결, 그 사건을 고발인인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상임대표 김한매입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뭐 좀 고발하고 오신 거죠? 네, 오늘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분노하고 계신 네네. 그 판결을 애초에 저희가 고발한 게 2021년 9월인데 네네네. 그 사건을 고발했던 고발인이 네네. 바로 저희 사세행이고요. 이건 뭐 여러분이 많이 모르셨을 텐데 네. 저희가 고발인 입장이니 얼마나 저희도 어이가 없겠습니까? 네. 이주철 판사.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결국은 그런 정말 어이없는 판결을 내린 재판부 네네. 3명. 예, 3명. 3명 다. 이준철 등 3인을 예. 오늘 또 몇 시간 전에 공수처에 저희가 직무유기로 또 고발을 하고 왔습니다. 네. 직무유기가 맞죠? 맞습니다. 예. 예. 심판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네네.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전혀 네네. 국민들 앞에서 규명을 못했어요. 네. 뭐 일부러 안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 50억 클럽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 위한 그럼요. 사전 작업이 아닌가. 곽상도뿐만 아니라 예. 지금 뭐 전 대법관 권순일, 전 검찰총장 김순남, 전 청와대 민정수 최재경, 그리고 박영수 등 이런 기라성 같은 고위 법관, 판사 그리고 고위직 검사들을 미리 한마디로 면죄부를 미리 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마 이 재판부가 동일한 재판부가 그런 향후에 50억 클럽에 대한 그 재판도 담당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미리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니네들 이거 뭐 특검 해봐야 소용없다. 우리가 다 무죄 낼 거니까 한번 할 테면 해봐라 라는 식으로 지금 아마 이 재판부가 우리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한 주 또 열심히 달리신 우리 김한매 대표 같이 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곽상도 하면 이제 당시 그 곽상도 검사였습니다. 곽상도가 이제 당시 담당 검사였을 당시에 그 유명한 김기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 발생을 하죠. 사상 최악의 공안 사건 중에 하나고요. 이 사건은 우리 세대 제 나이 또래 계신 좀 윗세대죠? 저희보다? 윗세대. 그러니까 그게 이제 91년에 발생한 사건인데 노태우 정권, 말기에 발생한 사건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역사상 있었던
최악의 공안 조작 날조 사건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고요.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김기춘 그렇습니다. 이에 의해서 주도된 그리고 그 사건의 담당 검사 수사팀의 일원으로서 곽상도가 그 당시 참여했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관련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곽상도 의원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곽 의원이 검사 시절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까지 다시 거론했습니다. 홍예린 기자입니다. 오히려 민정수석실 파견 근무 경력만 가지고 수사 책임자에 대해서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라고 누가 봐도 충분한 근거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인 곽상도 의원이 손 소장 건 수사 책임자인 파주 경찰서장의 청와대 근무 경력을 문제 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비판입니다.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도 거론됐습니다. 강기훈 씨 유서대필 조작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사과도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을 만들어내서 이 곽상도 의원이 소장이 마치 의문사로 당한 듯이 강 씨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 자살한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필하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실형을 살았습니다. 강 씨는 사건 발생 24년 만에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곽 의원은 검사 시절 강 씨 수사팀의 일원이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손 소장 사망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기 전에 자신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고 사과부터 하라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 하지만 곽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강 씨와는 잠시 같이 앉아있던 사이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곽 의원은 민정수석 땐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았는데 역시 부인한 바 있습니다. 반면 국회에 진출한 뒤로는 여권 관련 각종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문과 관련해 청와대 사전조율서를 주장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김기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영상을 간단하게 보셨습니다. 그 김기설 씨가 91년 8월에 이제 분신 자살을 하고 전민련의 이제 총무부장이었던 강기훈 씨가 이제 유서대필을 했다. 그러니까 김기설 씨가 유서를 쓴 게 아니고 강기훈이 유서를 대신해 썼다. 그래서 그 혐의로 또 자살 방조 혐의까지 같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징역 3년이 선고됐고 1992년 7월 24일 날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선고가 확정이 되고 1994년 8월 17일 날 이제 만기 출소하게 되죠. 네, 그리고 재심을 청구를 해서 재심이 받아들여서 이제 무죄가 다시 선고됐습니다. 24년 만에. 24년 만에. 예. 이미 형을 살고 나오고. 이 사건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 이게 왜 저희가 이걸 언급하냐면은 오늘 지금 주인공이 검사하기 전에 주인공이 곽상도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곽상도는 검사고요. 초임 시절에 이 그 대표적인 공안 사건인데 이 사건이 왜 최악의 공안 사건 중에 하나냐면 그 당시가 노태우 정권 말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시위가 아주 격렬했고요. 강경대 사망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91년 당시가 아주 시국이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87년 민주항쟁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격렬한 시위가 계속되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이 김기설 씨가 서강대학교 그 건물에서 온몸에 불을 붙이고 그게 91년 8월 그리고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제 투신 자살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 자기가 자기의 그런 정말 그 마음 속에 있는 그걸 담아서 이제 유서를 써고 남겼는데 그 유서 내용에는 분명히 이제 이런 독재 정권 타도 이런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서를 본인이 죽은 고인이 쓴 게 아니고 강기훈 씨가 썼다는 거죠. 그 친구인 강기훈이라는 사람이 난데없이 썼다라고 하면서 그 강기훈 그 당시 뭐 같은 이제 그 옆에서 활동을 했던 뭐 총무부장 강기훈 씨를 난데없이 그 유서를 대신 써줬다. 그리고 자살을 방조해서 친구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식으로 누명을 씁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이 그 필적 감정을 결국은 국가수에서 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국가수가
이 필적 감정을 허위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 그 김기설 씨의 글 필적이 맞고 그 유서 자체도 김기설 씨가 쓴 게 맞는데 그렇죠. 그게 강기훈이 썼다라고 그 누명을 씌우는 이 검찰의 논리를 맞추기 위해서 네. 국가수가 이 조작 날조에 동원이 돼요. 그리고 국가수에 있는 담당자가 이거를 허위로 감정을 합니다. 이게 김기설 씨께 맞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하게도 강기훈의 글씨다라고 허위 감정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91년 당시에 그렇게 조작 날조의 사건인데 네. 그 사건을 담당했던 그 수사팀의 일원이 바로 담당 검사였습니다. 당시에. 예. 곽상도였던 곽상도였고요. 거죠. 예. 그게 바로 우리 오늘 검사하기 전에 곽상도 주인공인 곽상도가 네. 초창기 자신이 검사인 시절에 초창기에 담당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 법무부 장관은 김기춘입니다. 예. 근데 이 두 사람이 세월이 흘러서 또 만나죠. 예, 네. 다시 20 몇 년이 지나서 박근혜 정부에서 만납니다. 예. 어디서? 청와대. 그것도 박근혜 정부의 네. 청와대에서 다시 만납니다. 네. 비서실장과 김기춘 비서실장, 그다음에 네. 민정수석, 민정수석으로. 예, 곽상도 민정수석. 이 둘은 다시 제외합니다. 네. 그리고 20년 곽상도를 민정수석에 앉혀준 사람이 누구죠? 바로 네. 최순실이죠. 예. 하여튼 기가 막힙니다. 네. 네. 하여튼 곽상도는 역사의 아주 소용돌이 속에서 아주 굉장히 그 탁월한 네. 처세술을 보이면서 네. 승승장구하고 네. 현재까지 이르렀고 결국은 지난주에 무려 50억 원의 네. 뇌물성 퇴직금을 아들을 통해서 네. 받았는데 이거마저도 무죄가 났죠. 무죄가 났습니다. 예. 놀랍지 않습니까? 아, 놀랍습니다. 참 대단한 검사입니다. 근데 아마 그 50억이 아마 그 깨시민들을 이렇게 이직들을 많이 돌려놓은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네. 조국 장관님이 전에 교수 시절에 김기춘에 대해서 네. 그 수많은 곽상도 김기춘에 김기춘에 대해서 예. 그 수많은 공안 사건으로 무고한 국민을 살해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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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법으로 악마? 악마할 때 법마라고 했는데 네, 네. 저는 곽상도에 대해서는 저는 그 법마보다는 좀 약하지만 네, 네. 법귀 법 귀신. 법률의 귀신 네. 법률을 이용해서 요리요리 잘 빠져나간다라는 네, 네. 그런 법꾸라지보다 한 수 위인 네. 법귀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싶습니다. 네, 네. 참 법마와 법귀 네. 네, 잘 지으셨네요. 네. 예, 두 번째 영상은요. 저희 이제 검찰 출신입니다. 곽상도. 예, 곽상도가 조국 전 장관 딸인 조민 씨의 그 장학금에 대해서 과연 뭐라고 한번 떠들었는지 그 영상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이런 일련의 흐름이나 과정 속에서 이게 돈이 지급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부모를 보고 부모 때문에 이제 돈이 나간 거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총장님 동의하십니까? 결과는 뭐 봐야죠. 혐의는 뭐 당연히 아유 그러면 뭐 당초 뭐 생각한 대로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습니다. 뭐 무죄가 날 거란 생각을 했고 정치자금법도 저는 무죄가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아드님의 50억 퇴직금 수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재판장께서도 그 적정한 건 아니지 않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 게 아니고 그 회사에서 그 회사 경영하는 분들의 관점에서 이게 옳다 그러다 하는 판단이 내려져야 되는 거 아니냐. 저하고는 뭐 전혀 무관한 사항입니다. 네. 여러분 참 뻔뻔하죠? 네, 마지막에 네. 저와는 무관한 상황이다라는 말이 진짜 네. 너무 진짜 이제 우라가 치밀린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렇죠. 어떻게 저렇게 3년 전에는 조민양 600만 원 그 장학금 가지고 1번 슬라이드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감독님 보시고 얘기하시죠. 네. 1번 슬라이드 저희가 캡처했거든요. 네. 곽상도가 얘기했던 얘기를 캡처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부모를 보고 부모 때문에 돈이 나간 거다.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총장님 동의하십니까? 이 총장이 누구죠? 윤석열.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윤석열에게 이거 부모 보고 준 거 맞지 않냐? 600만 원이. 조민양 600만 원 그 장학금 지난번에 판결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 보고 준 거 맞죠? 라고 본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조금 전 영상에서 자신이 아들이 곽병채가 50억을 받은 거는 부모 보고 받은 게 아니고 나랑 무관하다. 그러니까요. 야, 여러분 이런 단군일의 최대 내로남불이 어디 있습니까? 법귀가 맞는 것 같아요. 이래서 법귀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조민양의 600만 원에 대해서는 조국을 보고 준 게 맞지 않냐라고 그런 식으로 몰아가 놓고. 그러니까요. 본인 아들이 50억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나랑 무관하다. 그 회사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하잖아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 곽상도 아버지가 곽상도가 아니었다면 그 곽병채는 과연 대리급 회사원에 불과한데 5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대한민국에서 누가 자기 아버지를 보고 준 거지 그거를 곽병채를 보고 50억을 퇴직금 줬다는 거를 누가 믿겠습니까? 삼척동자 어린아이들도 안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참 검사를 했잖아요. 곽상도가 저렇게 삐뚤어진 시각으로 수사를 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혹시 또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무죄가 났잖아요. 우리가 김기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도 무죄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사과 한마디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24년이 걸렸는데 결국은 그 당시 그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이 판결이 재심이 돼가지고 무죄가 나요. 결국은. 근데 그 무죄가 나고 그게 다 잘못했던 국가에서 조작 날도를 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철저하게 짓밟고 파괴하고 심지어 이분이 간암에까지 걸리고 하여튼 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이 청춘이 아예 그냥 말살됐어요. 이 강기훈 씨가. 3년을 실형을 살았는데요. 그럼요. 이런 말도 못하는 진짜 고통을 주고 한 국민을 이렇게 거의 사법 살인을 했는데. 그런데도 이걸 담당했던 기소했던 이 검사들 중에 곽상도는 이제까지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의 일이죠, 그냥. 그냥 뭐 국가에서 한 거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본인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도 않고요. 심지어 이 사건은 결국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돼서요. 무려 9억 원이 넘는 9억 3,900만 원. 9억 원이 넘는 돈을 국가가 배상해 준 사건입니다. 그런 사건인데도 곽상도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피해자인 강기설 씨에게 국가가 이렇게 잔혹한 사법살인을 자행해놓고도 아무런 사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기훈 씨가 2018년 5월에 손해배상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9억 3,900만 원의 배상하라는 대법원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서 9억 3,900만 원을 배상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뭐 돈이 중요한 부분보다는 일단 인생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3년 동안.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아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파헤쳤어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 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초대 민정수석으로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본인은 이제 나와서 변호사를 다시 이제 돌아갔다가 이제 국회의원이 되죠. 그래서 국회의원이 돼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문재인 저격수가 됩니다. 그 내용을 이번 슬라이드 보시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곽상도가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에게 했던 말들을 좀 뽑아봤는데요. 이렇게 했습니다. 문준용 씨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아들이죠. 문준용 피해 사실 4줄 쓰고 1,400만 원 지원금 받았다. 예술인 코로나19 피해 지원금 실용 심사 특혜를 주장을 했고요. 또 문준용 아파트 팔아 2억 3천만 원 시세 차익 수익 올렸다. 구로 아파트 매매가 부동산 투기라면서 또 비난을 했고요. 또 문 대통령 임기 끝나면 아빠 찬스 끝.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 말라. 문준용 씨의 곽상도 의원 권한 남용 비판에 대한 문준용 씨가 이제 곽상도 의원에 대한 권한 남용에 대해서 비판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에 대한 저격수로서 이름을 좀 날렸어요. 지금 이 곽상도는 그 문재인 대통령 가족들이 아주 치를 떨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보시면 이 곽상도가
하여튼 문재인 대통령의 그 가족들, 그러니까 뭐 김정숙 여사는 당연하고요. 네네. 그 딸 문다혜 씨, 그 사위, 네, 사위,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 그다음에 그리고 손자까지. 맞습니다. 네, 손자까지. 외손자까지 예. 저격을 해요. 그 공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들 전원을 네. 모든 그 구성원들을 돌아가면서 전부 다 공격을 하는 네. 그런 사상 초유의 네네. 일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가장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가장 제가 용서하기 어려웠던 거는 네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10살에 불과한 어린아이의 예. 병원 그 치료까지 네. 그것까지 언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가족을 파렴치한 가족으로 모느라고 그러니까요. 정말 이런 어린아이까지 공격을 서슴지 않았던 자가 바로 이 네. 오늘의 주인공 박상도입니다.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좀 사악하다. 네. 예, 사악한 검사였다. 이렇게 좀 평가하면 될 것 같고요. 예, 3번 슬라이드입니다. 네, 화천대유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화천대유는 대주주가 이제 김만배, 그 다음에 대표는 이성문이었고요. 그 고문 밑에 고문을 좀 보시면 박영수, 예, 최순실 전 특검 검사였죠. 특별검사였죠. 그 다음에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또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 전문 변호사로는 이제 강찬호 전 수원지검장이었고, 곽상도의 아들, 그 다음에 이제 박영수 전 특검 딸, 이렇게 이제 특혜를 받은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화천대유의 50억 클럽 그 뿐만 아니라 곽상도 아들은 이미 50억을 받았고요. 또 박영수 전 특검의 딸도 아파트를 시세보다 훨씬 반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해서 실제로 시세보다 낮게 한 만큼 그만큼 한 6억 원 정도를 이득 본 걸로 세 차익을 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 사실상의 뇌물로 박영수가 이런 여러 가지 화천대유의 뒷배를 봐주는 그 대가로 이런 식으로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이런 특혜성 분양을 받았다.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실상의 특혜를 누리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 이제 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다 화천대유 고문이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박영수, 권순일, 김수남, 그리고 여기 빠졌지만 최재경이는 고문 아니었지만 50억 클럽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건이 곽상도의 50억이 왜 무죄났느냐라는 걸 봤을 때 이런 정말 전 정권에서 내로라 하는 이런 전 대법관, 전 검찰총장들이 연루된 이 50억 클럽 사건을 면죄부 주기 위한 사전 포석이다. 그래서 이 재판부가 이렇게 곽상도부터 면죄해 준 게 아닌가, 면죄부를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수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요. 50억 클럽에. 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뇌물죄는 굉장히 형량도 세고 굉장히 엄합니다. 근데 실제로 돈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지급받기로 약속만 해도 뇌물죄로 처단을 해요. 그래서 50억 클럽은 약속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50억을 받은 곽상도도 무죄라면 약속받은 사람들 처벌하겠습니까? 아니 실제로 50억을 받은 곽상도도 지금 무죄 났는데 받지는 않고 약속만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건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다 50억 클럽 6명을 다 그냥 전부 면죄부 주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수사도 필요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어차피 무죄니까. 더 이상 얘기하면은 또 압색 들어오니까. 또 저희가 재밌는 또 기사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4번 슬라이드입니다. 그 곽상도가 이제 검사에서 이제 변호사로 제2의 인생을 산다는 기사인데 특수수사 교본이랍니다. 곽상도 검사 변호사로 제2 인생을 산다. 근데 누가 쓴 거냐 하면 머니투데이의 김만배가 쓴 겁니다. 김만배가 기자 시절에 쓴 거네요. 그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검사 100여 명 검찰 내부 통신망에 인사 한 말 남겨 이례적이다 이렇게 썼고요. 진짜 사무라이 한 분이 검찰을 떠나시는군요. 새로운 길을 가시더라도 열심히 하는 그 모습 기대합니다. 청장님 항상 검사로서의 기계가 무엇이고
정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던 모습 잊지 않겠습니다. 새로 출발하시는 길에 행운과 행복이 기대시길 기원합니다. 이게 기사예요? 기사입니다. 네네. 앞에만 잘랐는데요. 아니 기사가 무슨 편지입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기사 김만배와 이제 곽상도의 관계를 좀 유추할 수 있을 새로 출발하시는 길에 행운과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가 기사라고요? 이거 제가 뽑았잖아요. 특수수사 교본. 옛날에는 이런 것도 기사였군요. 네, 곽상도가 특수수사 교본이었다. 그냥 찬양하는 시 아닌가요? 이거 기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상 곽상도를 찬양하는 시를 쓴 건데 김만배가. 그러니까 이제 김만배와 곽상도의 관계를 저희가 유추할 수 있겠죠. 왜 50억을 김만배가 곽상도한테 아들을 통해서 줬는지 이해가 되네요. 이때부터 이 둘은 아주 뭐랄까 서로 찬양하는 관계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주 곽상도를 아주 뭐 특수 검사의 표본이라고 그러면서 찬양하고 있네요, 김만배가. 재밌죠? 네, 이러니까 50억을 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잘 짚었어요. 사무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야, 최고의 표현입니다. 사무라이라고 칼잡이. 저는 조선 제일검이라고는 말을 듣는 한동훈이 얘 선배네요. 네, 사무라이. 조선 제일검 얘는 일본 사무라이죠. 그러니까 곽상도는 조선 제일검이 아니라 일본 제일검이네. 일본 제일검이네. 참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서로 이렇게 찬양하고 빨아대고 난리가 났네요. 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사실 그 대장동에 대한 스토리를 좀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이제 대장동에 대한 그 부분 개발에서 이게 이제 공영 개발을 하지 말라고 이제 계속 얘기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성남시 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민간 개발을 옹호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공영 개발로 틀어막은 거죠. 그리고 이 묶음 기사 저거 이제 파란색으로 제가 뽑아놨는데 성남 대장동의 과거는 전 한나라 새누리당 출신들의 비리 놀이터다. 그러니까 비리가 많았던 데입니다. 이 점을 간과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좀 뽑아왔고요. 그러니까 대장동의 본질은 결국은 국힘당의 전신이 새누리, 그 전신이 한나라 때부터 계속해서 이거를 민간 개발을 하자, 공영 개발하지 말고 그냥 100% 민간 개발로 해서 공공에서는 개입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했었으면 LH가 사포기했다니까요. 그렇게 했었으면 정말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검찰은 이재명 당대표를 공공환수를 5,500밖에 못했다고 지금 그러니까요. 오히려 배임이라고 지금 얼거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100% 민간 개발을 그냥 내버려뒀으면 이재명 당대표는 사형당할 뻔했습니다. 그렇죠. 5,500도 못 받고 한 푼도 못 걷어들였으면 배임이 뭡니까? 그 당시에 근데 민간 개발을 옹호했던 무기징역 아닙니까? 국민의힘이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당대표 때문에 그나마 성남시와 성남 시민들이 무려 5,500억 원을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에게 상을 줘야죠. 성남 시민들이 훈장을 줘야죠. 자신들에게 5,500억이나 공공 환수한 시장이 영웅 아닌가요? 근데 이거를 난데없이 갑자기 5,500보다 더 받았어야 되는데 민간 사업자들한테 더 김만배 일당이 7,700억 가져가는데 왜 그거 더 이쪽으로 안 가져왔냐고 지금 배임이라고 손에 입혔다고 이렇게 얼거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저희가 지난번에 고발했지만 LCT 박형준 그리고 그 전임 시장이죠. 그런가요? 그 서병수 그리고 대구? 아니요. 공흥지구 양평 공흥지구 같은 경우도 같은 잣대로 하면은 거기는 100% 민간 개발인데 그 지자체장들 여러분들 무기징역 아닌가요? 그 사람들은 단 한 푼도 회수를 못했어요. 부산시나 양평군이 단 한 푼도 이익 환수를 못했습니다. 공공이익 환수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처단해야죠. 그 5번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보면 낯익은 얼굴이 있었네요. 지금 김은혜 의원이 앞에 보이네요. 그러게요. 네, 제가 다시 보여드립니다. 김은혜 의원 당시에는 이제 새누리 소속 의원이었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이제 공영개발은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했고 또 이명박의 한마디에 또 LH가 사업까지 포기했던 그게 이제 대장동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작도 화천대유 누구 겁니까? 라고 얘기가 나온 것도
사실은 민주당 측에서 나왔었죠. 맞습니다. 네. 그 향후에는 이낙연 계열에서 나왔지 않나? 이런 얘기까지 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그래서 이제 그 곽상도를, 서법정의 바로서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고발을 하셨어요. 예. 6번 슬라이드입니다. 형법 및 정통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상습 명예훼손, 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고발을 장을 접수하셨는데 이거 이제 공수처에 접수하신 거죠? 네, 저희가 공수처가 생긴 게 2021년 1월인데요. 네. 저희가 공수처가 생기고 얼마 안 있다가 한 2달 있다가 곧바로 이거를 고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곽상도가 너무 그 문재인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해서 진짜 지나치게 너무 그러니까 이게 거의 스토킹 수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진짜로 너무 집요하게 문재인 대통령 그 가족을 계속 공격을 하고 온갖 허위 사실로 매도를 하고 대통령 가족을 괴롭힙니다. 네, 그래서 10가지를 고발하는데 무려 10가지를 저희가 고발을 해요. 7번 슬라이드입니다. 문 대통령의 사위가 다녔던 회사에 정부로부터 200억 원이 지원되었는데 이 중 30억을 횡령, 유용 등 부당 집행되었으니 재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급하게 재산을 증여, 처분했다느니 청와대에서 딸 가족을 해외로 나가 있어라 했다느니 등 여러 의혹과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다. 2019년 1월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의 손자, 아까 말씀하신 그거네요. 서모군의 초등학교 학적 서류를 공개하면서 자녀의 국제학교 입학 등 교육 문제로 해외 이주한 것이라면 현 대한민국 교육제도에 흠결이 있다는 것이고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해외 이주를 한 것이라면 현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일 것이라고 또 말했습니다. 2019년 1월 29일 원내대책회에서 얘기했는데 이 부분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바로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외손자가 아니고 곽상도 의원도 할아버지가 됐다고 합니다. 손주가 있대요. 아니 곽상도님 본인 그 손주의 학적부를 누군가가 민주당 국회의원이 공개를 하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입수합니까? 고소 안 하시겠습니까? 이거 입수 절차도 되게 의문이에요. 이거 학교에 있는 학적부를 어떻게 초등학교. 여러분들 이거 개인정보입니다. 이 학적부라는 게 아무나 보여주는 게 아닌데 아무리 공익에 의해서 무슨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이 어린아이의 이 초등학교 학생의 학적부를 이거를 아예 공개를 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참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손주들이 이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물론 대통령의 손자는 일반 국민의 손자와는 물론 다른 면이 있지만 그래도 손자까지는 아니죠. 그래도 그게 저는 정치에 금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선을 넘어도 많이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은 정말 스토킹이 맞는 거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저격하는 거에 대해서야 그거는 그렇죠. 그러려니 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야당 국회의원은 물론 응당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근데 아들까지도 심하고 근데 그 손자까지 하는 건 너무 심한 거죠.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건 금도를 좀 어겼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세 번째. 한 유튜브에 따르면 문다혜 씨가 작년 10월 강남구의 한 병원에 입원했다. 해외 이주의 경우 건강보호법에 따라 출국한 다음 날부터 자격이 상실된다. 지난해 10월 입원 치료를 받았을 때에 문다혜 씨가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는지 부정수급을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 야, 이것도 심하네요. 이거 개인 치료 이걸 어떻게 이걸 알았죠? 저는 이런 정도면요 사실상 사생활이 다 털린 거예요. 저는 이거를 누가 이거를 제공했다라 그러면 진짜 이거 완전히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사무라이 맞는데요? 아니 그 사무라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현대사회에서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건 여러분들 치료 내역을 국회의원 곽상도가 여러분들의 치료 내역을 갖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사생활이 끔찍하죠. 아예 그냥 파괴되는 거예요. 그 프라이버시가 아예 송두리째 날아가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대통령의 딸이라고 하더라도 치료 기록까지 이렇게 털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진짜 곽상도 의원에 대한 의혹이 있으면 곽상도 의원 딸의 또는 아들의 치료 기록까지 우리가 받아내야 됩니까? 저는 진짜 이거는
어디까지가 공공의 영역인지를 모르겠어요, 네. 정말로. 예. 네 번째도 좀 기가 막힌데요. 네 번째. 지난 3일에서 6일 태국 방콕에서 만난 타이 이스타젯 관계자 A씨로부터 정식 채용 절차 없이 대통령 사유를 취직시켰다는 취지의 증언을 확보했다. 기자회견까지 했네요, 정론관에서.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정 채용을 했다는 거죠. 대통령의 사위라고 해서 네. 이스타항공에서 대통령의 사위라고 해서 그냥 불법적으로 채용을 했다. 네. 뭐 이런 지금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것도 네. 놀라운 게 이제까지 이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뭔가 밝혀진 게 없어요. 그렇죠. 그냥 카더라 그냥 아님 말고식 의혹만 제기해버리고 계속 던집니다. 예. 이 곽상도 의원을 저희가 고발한 이유가 바로 그건데 네. 이런 식으로 그냥 어디서 무슨 유튜브가 주장했다. 뭐 카더라 해가지고 이걸 주장해요. 예. 이게 팩트가 아닌지 아니면 확인이 불가능한데 네. 일단 주장해.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정말 팩트인지 아닌지는 지금까지도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어요. 그냥 주장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그렇습니다. 타격 주기 위해서. 예. 다섯 번째입니다. 9번 슬라이드인데요. 전례 없는 대통령 딸 문다혜 씨 가족의 해외 이주와 관련해서 국민의 혈세 낭비, 각종 불법 의혹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음에도 청와대는 최소한의 설명조차 하지 않고 정부 부처는 하나같이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나아가 의혹을 제기한 국회의원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서 김학의 차관 사건을 찍어서 수사를 지시했다. 법무부 장관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없음에도 대통령이 위법한 수사 지시로 표적 수사에 나서고 딸 가족의 해외 이주에 대해 답변하는 대신에 보복에 나서고 있다. 이건 뭐 지금 자기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는 거를 자기 이런 식으로 본인들이 하고 있는 본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정말 곽상도 의원에게 별명 하나 또 붙여야겠네요. 뭐. 예언가네요. 아, 그런가요? 예, 선지자네요. 여기서 이제 지원만 바꾸면 되겠네요. 지금 여기서 다 대통령을 윤석열로 바꾸면 딱 떨어져요. 그러네요. 예. 이게 무슨 세상에 이걸 어쩌면 이렇게 곽상도 의원은 선지자같이 윤석열과 한동훈으로 바꾸면 윤석열 정권을 미리 이렇게 내다본 것처럼 미리 아주 그냥 이게 예언가적으로 이렇게 말을 했네요. 이거 완전히 성지순례 아닌가요? 이 정도면? 네, 그렇습니다. 참 정확히도 짚었습니다. 10번 슬라이드입니다. 6번째입니다. 문 대통령의 이제 외손자인 문다혜 씨 아들이 방콕 최고 국제 명문학교인 방콕 인터내셔널 스쿨에 다니는 것을 확인했다. 야외 수영장 등 첨단 시설을 갖춘 학교로 3학년 기준으로 등록비 등으로 대략 3,800만 원 정도가 든다면서 과외활동까지 하면 1년에 4천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한다. 이 외손자까지 털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적부에 이어서 이제는 그 방콕 최고의 무슨 명문학교 다닌다고 그러는데 아니 1년에 4천만 원 그거 뭐 껌값 아닙니까? 쥐는 아들이 50억을 받는데? 지금 그 50억을 그 1년으로 환산해도 지금 뭐 이거에 훨씬 못 미치는데 곽상도 아들이 근무한 기간이 만 6년이 안 되더라고요. 5년 몇 개월이에요? 5년 10개월이에요. 만 6년이 안 되는데 50억 받았으면서 이거 뭐 1년에 3,800만 원 외국에서 좋은 학교 다니는 거 이거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도 이 정도 더 이상 듭니다.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들 제가 제주도에 있어봐서 아는데 이 3,800보다 더 들어요. 근데 손자까지 이렇게 판단 자체가 아니 참... 곽상도 의원님은 뭐 자기 자식들을 갖다가 능력 있어가지고 연 3천 4천에 사립학교 보내는 게 죄야? 이게 무슨 큰 문제입니까 이거? 나중에 저희가 이제 한동훈이 딸 알렉스 어디로 보내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미국 대학 그렇게 따지면 사립대학교들 아이비리그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학비만 이 정도가 넘는데 그렇죠. 그 도대체 그거 뭐 그게 무슨 웬만하면은 능력 있는 부모들이면 다 보낼 수 있는 수준의 학비인데 아니 뭐 그걸 떠나서 제가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건 뭐냐면 이게 뭐가 국정과 관련된 거죠? 네, 그러니까요. 이게 저 손자를 갖다가 태국에 있는 국제학교 보내는 자체가 무슨 문제입니까? 그것도 방콕인데요. 아니 이게 무슨 뭐 초호화 무슨 캐나다, 미국 뭐 이런 데에 있는 초호화 학교도 아니고 방콕에 있는 학교인데 식비까지 다 합쳐 생활비까지 3,800까지 하는 건데 이 정도 뭐 그리고 이거 확인된 금액입니까? 방콕에는 야외 수영장 다 있어요. 아니 그리고 저는 환율을 따져서 방콕의 학비가 이렇게 비싼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돼요. 태국에서 이 정도 금액이 든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우리나라보다 더 드는데 태국 왜 보냅니까?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 보내지. 기가 막힙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11번 슬라이드입니다. 이 장 씨라는 사람은 이제
장 씨는 4개월이 지난 후 청주시에 터미널 현대화 사업을 제안했다. 해당 부지에 50층 규모 주상복합 쇼핑몰을 세우자는 것이다. 청주시는 석 달 만에 이 제안을 장 씨의 제안을 수락하고 장 씨와 현대화 사업 협약서를 체결했다. 곽상도입니다. 곽상도는 장 씨가 해당 부지를 매입하자마자 대규모 개발 사업이 추진된 건 매각 당시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하면서 장 씨는 터미널 부지 매입 후 불과 몇 개월 만에 5천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합니다. 또 곽상도는 2017년 7월 김 여사가 당시 병상에 있던 장 씨를 찾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장 씨가 부지 매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을 수도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곽상도는 이 자리에 문 대통령과 대학 동기인 박종환 자유총연맹 총재도 함께했다고 한다면서 청주 지역에서는 장 씨와 박 총재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부 동반으로 만남을 가질 정도로 가까운 사이로 소문이 나 있다고 한다. 그래서 또 카더라 통신을 또 이용해. 네. 이것도 역시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맞다면은 네. 김종숙 여사도 수사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네.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수사기관에서 이거를 뭐 수사했다는 소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지금 전혀 밝혀진 게 없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곽상도 의원이 거의 어떻게 보면 그냥 카더라로 돌려가지고 네네네. 그냥 무작정 이걸 던진 거예요. 근데 네. 이거에 대한 팩트 여부는 전혀 밝혀진 것도 없고 그냥 대통령 가족이랑 친하면 뭐 특혜를 준 거냐고 이런 네. 식으로 지금 몰아붙여가지고 네. 대통령 가족과 가까우면은 무슨 비리가 있는 것처럼 네. 이런 식으로 매도를 했던 대표적인 또 내용입니다. 네. 조선일보를 또 이용했습니다. 네. 예.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이건 페이스북에 이제 곽상도 페이스북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며느리인 장모 씨에 대하여 문 대통령의 며느리 장지은 씨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보름쯤인 지난 2017년 5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공동 추진한 2017년 메이커운동 활성화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있으며 2017년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이화여대 여성공학인재양성사업단과 한국청년기업가 정신재단의 청소년기업과 정신교육연구 등에도 참여했는데 고향어린이 박물관 소리의 발견 전시에도 참여했다. 중요한 부분은 시아버지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정말 우연히 정부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믿고 싶다면서 조국 아들, 딸처럼 마법에 가까운 특혜와 편법, 부정을 저질러 놓고 합법이고 우연이라고 말하는 날이 오질 않길 바란다면서 시아버지 찬스가 없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라는 글을 또 게시했습니다. 이것도 또 주어를 바꾸면 지금의 형국과 아주 일치합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며느리, 그러니까 이번에 또 며느리죠. 며느리입니다. 네, 네. 문준영 씨를, 이 곽상도가 문준영 씨를 계속 그냥 물고 늘어져요. 네. 무슨 여러분 묻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문준영 씨는 미술가예요. 네. 설치미술가가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러면 정부에서 일체의 지원을 다 끊어야 됩니까? 그냥 5년 동안 그냥 절간에 들어가서 쥐죽은 듯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미술가인데? 아니,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삽니까? 자기 부모가 대통령이면은 모든 자기의 직업 활동을 중단하고 어디 외국 나가고 산속으로 나가야 됩니까?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며느리도 사실은 정말 공정하게 받을 수 있잖아요. 네. 아니, 정말 대통령의 자녀라고 해서 자신들의 재능을 감추고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뭐 지원도 일체 받지 말고 심지어 무슨 나라와 관련된 국가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끊어야 됩니까?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그들도 국민인데. 여기서 또 이제 주어를 바꾸면요. 마법에 가까운 특혜와 편법 부정을 저질러 놓고 합법이고 우연이라고 말한 날이 오지 않길 바란다 그랬잖아요. 이걸 이제 주어 바꾸면 곽상도가 마법에 가까운 특혜와 편법 부정을 저질러 놓고 지금 네. 합법과 우연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아버지 찬스가 없었는지 살펴볼 예정. 본인의 얘기를 또 했어요. 우리가 정말 곽상도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본인이 했군요. 본인이 했습니다. 네, 본인이 저희가 지금 곽상도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마법에 가까운 특혜와 편법, 부정. 예. 그리고 합법을 저질러놓고 합법이고 우연이라고 말하는 날이 오질 않게 왔어요. 그런 날이 왔습니다. 예. 아버지 찬스가 없었는지 예? 살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네. 아버지 찬스죠. 네. 그건 뭐 살펴봐. 이미 아버지 찬스인 게 확실한데. 지금 예언가예요.
예. 아니 정말 선지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선지자. 예. 예언가이자 선지자. 네네네. 정말 대단한 선지자 곽상도입니다. 네. 예, 다음 슬라이드는 그냥 짧게 9번 슬라이드, 13번 슬라이드인데요. 이건 또 이제 조선일보 단독 보도를 또 인용했습니다. 문준용 원서에 딱 4줄 쓰고 코로나 지원금 1,400만 원 받았다. 또 참고용이라는 문준용 4줄 확인서, 다른 지원자엔 공지도 안 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것도 참 답답합니다. 네. 이게 뭐 하여튼 어떻게든지 네, 얼과매려고요. 조선일보와 함께 문준용 씨를 아버지 찬스를 사용한 파렴치한 대통령 자식으로 만들려고 예. 이게 진짜 너무 똑같은 사안을 물이 반밖에 없다라고 말 수도 있고 물이 반이나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국어는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에 딱 4줄 쓰고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그 당시에도 부각이 됐는데 결국은 이 4줄이라는 것도 그 뒤에 첨부한 게 있다라고 해서 자 첨부를 보세요. 상세한 건 뒤를 보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짧게 쓰는 건데 맨 앞장에는 그게 4줄 쓴 거래. 우리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내용이 있으면 뒤에 있는 첨부 문서를 살펴보라고 하면서 그 앞장에는 짧게 쓰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뭐가 잘못된 거죠? 뒤에 첨부한 게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예? 여러분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나 문준용 넉자만 써도 합격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게 이제 곽상도 주장이고요. 또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말을 더는 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하고 아주 딱 맞아요. 놀랍습니다. 네, 놀랍습니다. 예, 이게 공정과 상식. 네, 예. 취임사 이후에 나오나요? 안 나오죠. 야, 이 곽상도 선지자 맞네요. 선지자 상도. 네네. 야, 대단합니다. 네. 말하는 말마다 전부 이번 정권에 대한 예언이 되고 있고 어쩌면 지금 2023년 타임머신 타고 갔나요? 네. 이 곽상도 의원은 이 2012년에 와봤나 봐요. 이걸 보고 가지고 4년 전에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2021년이면 2년 전인데 어쨌든 이걸 미리 알고 타임머신으로 여기까지 와서 다 이거를 이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지는 이 취임사 이후에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는 걸 다 보고 이 얘기를 하러 과거로 돌아간 모양입니다. 놀랍네요, 진짜. 정의로울 것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10번째. 문재인 보유국이라서 그런지 문 대통령 아들은 이렇게 달랐습니다.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문준용 씨는 2020년 5월 파라다이스 문화재단으로부터 3천만 원을 지원받은 데 이어 코로나 피해 긴급 예술 지원 사업에서도 정부 예산 1,4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우수 예술인을 선발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니 사업 취지나 목적이 무엇인지 공고문을 한 번도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을 보니 문재인 보유국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의 최초 공고문에는 작품당 2천만 원 이내 총 150건 내외를 지원하기로 했으나 실제로는 254개 단체 38억 6천만 원 상당을 지원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인원을 늘리면서 시각 분야는 46등까지 선발되었는데 애초 공고된 대로 150건 내외였다면 28등 정도까지 선발되었을 것이고 34등은 탈락했을 것입니다. 문재인 보유국에 문 대통령 아들이 떨어지게 생겨서 그런 것인지 해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또 최근입니다. 2021년 2월 13일 날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한매 대표께서 세 가지 혐의로 이제 고발하셨어요. 첫 번째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두 번째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 세 번째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점으로 이제 세 가지 고발을 하셨는데, 요건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10가지를 저희가 알려드렸는데 이 10가지 중에 단 하나로 진실로 밝혀진 게 있습니까? 이 10가지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면 그냥 던지기 식으로, 카더라 식으로, 아니면 말고 식으로 계속해서 의혹 제기만 하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실제로 수사로 이어져서 처벌받은 경우가 단 한 건이 없었어요. 과연 지금 이 10건 중에서 제대로 된 팩트가 있었느냐. 곽상도가 주장했던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이런 의혹들이 진실로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이 모든 의혹 제기는 결국은 괴롭히기, 네. 그냥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과 가족을 파렴치한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무리한 의혹 제기에 불과했기 때문에 네. 저희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고소했고 네. 고발했고요. 예.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 초등학교 그 재학 중인 어린 외손자까지도 그 학족부를 털고 또 문다혜 씨의 의료 기록까지 네. 그런 식으로 터는 네. 이런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을 안 할 수가 없었고요. 이거 어떻게 입수했는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공직선거법은 이 곽상도가 이런 주장을 하는 무렵이 언제냐? 2020년 초반. 네. 즉 총선을 앞두고 아주 극악하게 이게 극렬하게 이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네.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네네. 결국은 대통령과 그 가족을 파렴치한 존재들을 몰아서 자신들이 반사 이익을 누리는 선거에 유리하게 네네네. 하기 위해서 했다 해서 저희가 네. 공직선거법 선거에 관하여 네네. 허위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에 네.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죄로 이 세 가지 혐의로 네. 공수처에 저희가 고발을 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저희가 이거를 알아봤는데 예. 최근까지 놀랍게도 이게 결론이 안 나고 있다가 아직까지요? 최근에 결론이 났어요. 이거를 최근에. 공수처가 이제 검찰로 이첩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이거를 검찰이 굉장히 오랫동안 예. 만 2년 가까이를 지금 갖고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보니까 최근에 예. 2주 전에 네. 2주 전에 뭐 결국은 무혐의 처분. 예. 무혐의요? 네. 이런 식으로. 근데 뭐 2년이나 갖고 있을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명예훼손 사건을 2년 동안 수사를 하는 것도 저는 처음이고요. 예. 하여튼 뭐 직무상 자신이 뭐 국회의원으로서 면책특권 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예. 뭐 뻔한 결론입니다. 네네. 근데 어쨌든 2년 넘게 이렇게 검찰이 갖고 있다가 예. 결국은 아니 국회 면죄부를 면책특권이라고 주고 하더라도 네. 뭐 이렇게 사실과 다른 얘기를 막 해도 됩니까? 그리고 일부는 국회에서 한 게 아니라 자신의 페북, 네, SNS에 네. 올렸기 때문에 그거는 예.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네. 결국은 면책특권의 범주에 들어가는 식으로 해서 면죄부를 주고 말았습니다. 이것도 중앙지검에서 했나요? 예. 아, 중앙지검에서. 네. 예, 참. 네. 예, 이건 뭐 저희가 얼마나 그 선지자로서 네. 곽상도가 마치 예언을 한 것 같이 네. 자기가 이 검찰공화국에 대해서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곽상도가 얼마나 집요하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일가를 괴롭혔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렸고 네. 이제 지금 보도가 이제 저희가 핵심 맞습니다. 네, 포인트 오늘의 보도입니다. 사실은 네, 본 네. 꼭지는 네, 오늘의 죠. 네. 예, 16번 슬라이드입니다. 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예, 형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사생의 김한미 대표께서 곽상도의 아들인 곽병채를 이것도 공수처 고발하신 거죠? 맞습니다. 예, 공수처 고발하셨습니다. 이번에 무죄한 사건이죠. 이번에. 네. 이거 이제 잘 아시겠지만 네, 그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저희가 지금 이게 이제 그 당시 고발장을 저희가 가져왔는데, 네네네. 지금 잘 아시는 그 혐의입니다. 특가법상 뇌물수수 그리고 이렇게 보입니까? 예, 제가 저는 뭐 보입니까? 예. 예. 특가법상 뇌물수수 그리고 형법상 배임수재인데 저희가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세월이 흘러서 지금 이제 지난주에 무죄가 난 거죠. 네. 이 사건은 그 당시에 잘 기억하시겠지만 화천대유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합니다. 네. 그 50억 클럽 중에서도 가장 먼저 곽상도 아들이 뇌물성 퇴직금 50억을 받았다라는 보도가 터집니다. 네. 온 나라가 이것 때문에 충격을 받죠. 네. 그리고 이 곽상도의 50억 관련돼서 온갖 패러디들이 난무합니다. 네. 오징어 게임이 그 당시에 아주 대히트였는데 네. 50억 게임 네. 그리고 곽상도인지 곽상도 아들인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네. 본인은 그냥 오징어 게임의 말이다. 네. 이거 이상한 말을 남겨요. 네. 자신은 그냥 그저 이 50억 그 오징어 게임의 하나의 말일 뿐이다라고 하는 아주 그 의미심장한 말을 남겨둡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그거를 곧바로 공수처에 고발을 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곽상도와 곽병채를 고발했다는 거를 사생했다는 건 잘 몰랐어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고발인입니다. 저희가 네. 웬만한 대한민국의 국직 상황은 고발을 거의 다 했는데 네. 이 사건도 역시 저희가 고발했는데 이걸 공수처가 네. 넘깁니다. 네, 네. 검찰로. 그건 좀 이따가 네. 서서히 네. 17번 슬라이드입니다. 그 주요 인물, 고발했던 주요 인물
곽상도와 곽병채의 얼굴. 예. 이거는 뭐 언제 사진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곽상도 당선됐을 때 같아요. 이게 2001년 당시. 예, 박근혜 사진이 있는 언뜻 보이는 거 보니까 국회의원에 당선됐을 때 아들 곽병채가 꽃다발을 들고 함께 아버지랑 찍은 사진입니다. 이 얼굴이 바로 50억 퇴직금을 받았다는 정말 7년차 대리가 50억의 퇴직금 받은 역대급 대한민국 사법사의 길이 남을 만 6년도 근무 안 했습니다. 맞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그 현물학적인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18번 슬라이드입니다. 고발 사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곽병채는 곽상도의 아들로서 화천대유에서 2015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근무를 했어요. 화천대유는 곽병채의 첫 직장이었고요. 곽상도는 아들 곽병채가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면서 월급이 233만 원, 2015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입니다. 그 이후에 2018년 3월부터 9월까지는 333만 원, 2018년 10월부터 2021년 3월까지는 383만 원이었다고 스스로 밝혔고요. 따라서 곽병채가 받아야 할 정상적인 퇴직금 규모는 최대 3천만 원 수준인데 그러나 피고발인 박병채는 2021년 3월 퇴사 후에 2021년 4월 30일경 50억 퇴직금에서 세금을 납부하고 약 28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았다고 스스로 밝혔죠. 이에 대해 2021년 9월 27일 화천대유 측은 성과급이 5억 원이고 퇴직금이 3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 44억 7천만 원은 곽병채가 회사 업무로 인해서 기침이나 이명, 어지러움 증상이 발생하여서 산재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해명합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화천대유의 산재 신고 내역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 귀에 이명이라는 건 소리 들리는 거죠. 여러분, 이명 있으면 여러분들 50억 줍니까? 또 어지럽다고 하잖아요. 정말 진짜 이건 정말 코미디. 여러분들이 그동안 봤던 수많은 드라마나 코미디를 통틀어서 가장 웃긴 내용입니다. 귀에 울림이 있다고 해서 50억을 47억, 무려 44억 7천만 원이 산재 위로금이라고 합니다. 정말 저는 이거 그때 고발장 쓰면서도 많이 웃었어요. 진짜 귀에 이명 울림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산재금 신청하십시오. 웬만하면 44억을 줍니다. 저도 가끔 이명이 있거든요. 귀에 울림이 있으면 44억을 받는다는 거는 정말 이게 이런 나라가 있다라는 게 전 세계에서 아마 대한민국이 유일할 텐데 아마 대한민국이야말로 전 세계 이명 환자들에게 천국이 아닌가. 죽어서도 갈 수 없는 천국 같은 나라. 대한민국이 기침도 있습니다. 기침. 위대한 나라. 이명 환자, 어지럼증 환자들에게는 44억 원을 산재위로금으로 지급하는 놀라운 천국 같은 나라. 여러분들 전 세계에 있는 어지럼증 이명 환자들은 대한민국에 와서 취직을 하십시오. 막대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줍니다. 곽병채의 2021년 1월 급여 명사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퇴사하기 19번 슬라이드입니다. 기본급이 383,333원으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그 성명 곽 땡땡으로 되어 있죠. 곽병채입니다. 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다 이 내용이 들어 있고 다 이제 지급 총액이 383,333원에서 공제 총액이 60만 6,700원을 빼면 실제 지급액은 322만 6,633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2021년 1월 급여 명세서입니다. 1호부터 2달 뒤에 퇴직을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지막 급여가 뭐 380만 원인데 마지막 급여를 계산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대리급으로 퇴사를 380만 원으로 대리급으로 지금 퇴사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역산을 해가지고 지금 똑같은 금액을 380을 계속 받았다고 칩시다. 뭐 월급이 변동 없이. 그렇다 치더라도 절대로 5천만 원이 안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음 슬라이드 저희 계산을 해봤거든요. 20번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받은 급여의 금액이 383만 원이니까 384만 원을 치고 7년을 받았다고 치더라도 합계는 2,688만 원이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세금을 공제하면 대략 한 2,500만 원 정도 받는 것이 적당한 겁니다. 그런데 5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퇴직금 여러분들 같으면은 그냥 이 상황이었으면은 2,500, 3,000 또 뭐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도 4,000
이 정도가 정상 퇴직금이에요. 누가 퇴직금을 갖다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50억을 줍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퇴직금이 아니에요. 이거는 재판부에게 저는 골백번 고쳐 묻고 싶은. 그거 이제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빨리 가겠습니다. 저희 할 얘기가 많아서. 예. 21번 슬라이드는 6년간 전 직원, 화천대유의 전 직원 퇴직금이 2억 5천만 원인데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이 50억 원이랍니다. 예. 그러니까 곽상도 아들을 뺀 다른 모든 직원들의 퇴직금을 6년간, 다 합쳐도 6년간 다 합쳐도 2억 5천밖에 안 되는데 이 곽상도 아들 퇴직금만 유독 이 50억이랍니다. 여기서 이미 화천대유 내에서도 이거는 아무리 화천대유라고 하더라도 화천대유 내에서도 곽상도 아들은 아주 비정상이었다는 게 여기서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근데 정당한 판결이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이거를 그러면 이걸 보면서 재판부는 이걸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 나는 진짜 그 이준철 부장판사 등 그 판사 3명을 앉혀놓고 정말 묻고 싶어요. 이 그림을 보고도 이 50억의 성격이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아직도 퇴직금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퇴직금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 국민들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데 이거를 굳이 이거를 재판까지 해가지고 굳이 결국은 무죄를 준 이준철 이 분들은 사실 법을 공부하지 않은 그냥 일반 국민이나 그냥 어린 청소년들까지도 도저히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이 그림 한 장에 모든 게 다 저는 설명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곽상도가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좀 저희가 캡처를 했는데요. 제 아들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된 이후인 2015년 6월경부터 근무하였고 처음 3년 가까이는 급여로 월 250만 원가량 수령하였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재명 지사께서 화천대유를 사업자로 선정해준 덕분에 이렇게라도 근무하는 게 가능했지요. 제 아들은 그 회사에 들어가서 자신에게 부여된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라고 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좀 비꼬았죠. 이렇게 본인도 이제 인정을 했어요. 250만 원가량 밖에 안 받았는데, 어떻게 그 대리급이 6년도 안 되는 5년 몇 개월을 근무하고 퇴직금을 50억을 받았는지, 그리고 아까 제가 최초 영상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무죄를 예상했다고 하는 건지, 정말 우리 김만배 대표님 말씀하신 법기가 맞는 것 같아요. 법기. 아니 본인이 스스로가 그 600만 원의 장학금을 조민 장학금을 부모를 보고 준 게 맞다. 그렇지 않느냐라고 총장 안 그렇습니까? 라고 했던 그 말 그대로 아니 화천대유 내에서도 곽병철을 제외한 나머지 6년간의 총 퇴직금이 2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곽병철 단 한 명이 무려 50억을 한 방에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부모 보고 준 겁니까? 곽병철 보고 준 겁니까? 도대체 나머지 화천대유 직원들은 일을 전혀 안 하고 맨날 그 김만배 마음에 안 들게 맨날 게을르게 아주 업무성적 성과도 안 내면서 아주 최악의 직원들만 있었던 겁니까? 곽병철 혼자서 다 화천대유 수익을 다 이뤄진 겁니까? 아니 도대체 그거 답이 나왔잖아요. 그 조국 장관 딸에게 곽상도가 얘기했잖아요. 누굴 보고 준 겁니까? 부모를 보고 준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에 되돌아가지만 아버지를 보고 준 것이 맞지. 그 본인 얘기입니다. 곽상도의 얘기. 곽병채의 어떠한 능력이든 모든 성과든 그건 아무것도 이 액수에 이를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뇌물이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판단하지 않았어요. 정부가. 맞습니다. 그리고 뭐 산재 위로금 명목으로 줬다고 하는데 실제 근로복지공단에는 산재 신고 내역도 없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고발을 하셨고 고발 이유는 2가지로 하셨습니다. 뇌물성 퇴직금 수수 특가법상 뇌물수수의 점. 두 번째로는 화천대유에 손해를 준 화천대유 자금을 수수한 배임수재의 점. 이렇게 2가지를 주셨는데 맞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지난주에 이게 무죄가 나온 거죠? 이게 무죄가 나온 거네요. 지금 이거를 저희가 원래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생이 활동한 것 중에 상당수가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한동훈을 고발한 게 110건 정도 되고요. 그 외에 한 7, 80건이 이런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런 곽상도 사건 이런 아니면 박영수 이런 건인데 저희가 고발을 많이 했지만 기소된 건이 몇 개 없어요. 그러게요. 예. 수사를 안 하니까. 근데 이 건은 기소가 됐어요. 저희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왜냐면 검사가 15년 구형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되게 이거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최종 빌런은 검찰이 아니었습니다. 최종 빌런은 누구다? 법원이었습니다. 사법부가. 판사들이 검사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종 빌런은 검찰이 아니다 법원이었습니다. 저희가 기소돼가지고 굉장히 기뻐했거든요. 드디어 우리가 한 건 했다. 곽상도 50억 기소됐다. 라고 저희가 되게 기뻐한 게 굉장히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게요. 저희 회원들한테도 굉장히 그거를 자랑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재판부가 이 기소된 이 사건을 이렇게 보기 좋게 50억을 무려 50억짜리를 깨끗하게 하얗게 면죄부를 주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이래서 대한민국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1번 존재들은 저는 검사들도 뭐 지탄받아 마땅하지만 이 판사들, 이 법관들도 정말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다. 저는 이래서 대한민국의 현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사법개혁, 개혁으로도 부족하고요. 사법혁신이라고 봅니다.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조만간 국민들의 힘으로 국민들의 손으로 대한민국의 검찰 사법제도를 근본적으로 아예 뒤집어 엎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심원제가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뭐 선택이 아니라 국민 배심원제를 의무화하고 국민 배심원제에서 나온 판결을 법관이 반드시 수행하도록 강제적으로 법제화해야 됩니다. 이 판결도 이게 무죄난 이유도 법관이 했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9명이 지금처럼 국민참여재판이 옵션이 아니고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다면 일반 국민들이 재판에 판결을 했다면 과연 이게 무죄가 났겠습니까? 곽상도도 국민참여재판 신청 안 했어요. 본인도 불리하니까. 판사가 하는 게 나으니까. 그렇죠. 느낌 아니까. 그 가제는 개편이니까. 그러니까 본인도 무죄 나올 줄 알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알았죠? 뭘 믿고? 아니 정말 놀랍게도 그 곽상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별명이 이제는 법귀. 법귀가 아니라 예언가, 선지자. 너무 좋은. 선지자라고 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본인의 미래뿐만 아니라 나라의 미래, 정권의 미래를 어쩌면 워딩 하나하나가 정말 찬란하게도 맞아 들어가요. 재판의 결과까지. 그래서 저는 이 곽상도야말로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제도의 현주소를 아주 대표적으로 말해주는 지금 그 사건이었고 이 50억 무죄 판결을 냈던 이 판사들도 결국은 자기들의 미래 또 자기들과 연관되어 있는 사법부가 연루된 이 사건을 50억 클럽을 결국은 전부 면죄부를 주기 위한 사전 포석의 판결이었다.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대장동 특검 해봐야 뭐합니까?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다 무죄 주고 면죄부 줄 건데 결국은 길을 빼는 거죠. 대장동 특검 해봐야 소용없다. 마치 지난주에 또 같이 나왔던 그 이 곽상도 판결 다음날 나왔던 도이치모터스 그것도 전주들 무죄 줬어요. 결국은 김건희도 전주였는데 특검 해라. 할 때면 해. 우리가 무죄 줄 거야. 특검 열심히 해. 이런 식으로 김건희 특검의 명분을 아예 그냥 날려버렸어요. 똑같은 거죠. 이 곽상도 50억이 무죄 받음으로써 인해서 결국은 50억 클럽을 수사하는 그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로 되는 이런 느낌이 지금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2시에 기자 공수처에 고발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은 뭐 언론에서 왔나요? 네, 오늘은 그래도 다행히 딱 한 군데 어디서 왔습니까? MBN에서 왔습니다. MBN에서요? 근데 뭐 보도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거는 또 모릅니다. 찍어가긴 했는데 늘 그렇지만 저희는 찍어가긴 해요.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대한민국 언론이 이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직무유기로 이 이준철 등의 재판부를 고발을 했는데 과연 보도가 지금 될지 모르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은. 세상에 이런 고발도 보도가 안 되니 여러분들 이 파블라 외에는 이거를 제대로 보도하는 데가 없습니다. 지난주 천공 고발도 마찬가지고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겁니다. 네. 예, 저희가 아무리 고발을 해도. 그러니까 이준철 등 오늘 3명, 재판부 네. 3명 다 하신 거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오늘 예, 재판부 보여주시고 를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이준철의 얼굴이 나오죠. 네. 24번 슬라이드입니다. 네, 마지막 슬라이드 예, 보시면은 이분의 얼굴이 굉장히 옛날 사진이에요? 이거 아닌데요? 24번. 어제 거를 이거 어제 겁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 이거 아니고요. 이거 아니고 근데 이겁니다. 이거 이 사진. 인쇄된 건데 없습니까? 네, 실제로 잘못 들어가 있네요. 저희가 하여튼 이거 요 고발장인데 저희가 오늘 공수처에 직무유기로 이거는 이거 보일까요? 네, 제대로 판결을 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를 만약에 제대로 판결을 했다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올 리가 없어요. 아까도 저희가 1시간 넘게 말씀드렸지만은 이거를 심리를 제대로 했다. 이거를 제대로 규명을 했어야 돼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 50억의 성격을 도대체 아까도 제가 똑같은 질문 드립니다. 이준철 판사님, 부장판사님, 그 이외의 판사님들 이 50억 원은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아직도 정상적인 퇴직금, 합법적인 퇴직금의 테두리 안에서 아직도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왜 얘기를 안 합니까? 아니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뇌물이 아니다 칩시다. 그러면 이거는 이 돈은 50억 원의 돈은 성격이 뭡니까? 아니 이명 두통에 대한 산재 위로금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기침하고 이명 어지럽고 뭡니까 도대체? 아니 뇌물이 아니라고 칩시다. 그럼 뭔데요? 그걸 국민들한테 알려주셨어야죠. 이준철 판사님 그 돈의 성격에 대해서 아무것도 규명을 안 하고 우리 국민들은 그냥 야 이게 뭐냐 이거 왜 이거 뇌물이 아니라는데? 그럼 뭔데? 뇌물이 아닌데 그럼 뭔데라는 질문에 대해서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성명을 그걸 구했어야죠. 야 이거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파헤쳐야 되기 때문에 검찰이 뭐 증거를 내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제대로 된 어떤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재판 과정에서 이거를 소위 석명이는 재판부가 이걸 구했어야죠. 자, 이 돈의 성격에 대해서 규명해야 되니까 뭐뭐뭐를 제출하시오 라고 피고인 측이나 검찰 측에 요구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재판이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 재판부가 그런 식의 노력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로지 뇌물이 아니다. 그냥 그거에만 그냥 꽂혀가지고 결국은 면죄부를 주는 데만 열심히 심리를 했다라는 것은 너무나 의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로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을 명령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직무유기의 혐의를 드신 거죠? 그럼요. 그 직무유기라는 게 심리 미진도 있지만 지금 심혁 기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이것이 죄명, 즉 법리,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죄명이 되게 중요한 게 어떤 죄를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범죄라는 것은 늘 적용되는 그 죄목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직접 본인이 수사한 게 보기 어려워서 제3자 뇌물죄 성남 FC 사건처럼 이재명을 바라보고 그 성남 FC에다가 돈을 후원했다라고 하면 그래서 제3자 뇌물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곽상도를 바라보고 그 아들인 곽병채에게 50억 원을 지급한 게 맞다 그러면 제3자 뇌물죄로 갔어야 되는데 그거를 충분히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이거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검찰 측에 요구를 하고 실제로 많은 사건에서 공소장 변경 요청을 합니다. 재판부가. 근데 놀랍게도 이 재판부는 그걸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세라비라고 하죠. 세라비. 그냥 될 대로 되라 식으로. 그리고 대장동 녹취록에서도 돈 달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왜 증거로 채택 안 합니까? 김만배가 아우 자꾸 괴롭힌다. 그러니까요. 병채가 자꾸 자기 아버지 아버지의 돈 달라고. 그러니까. 이 말이 나왔어요. 근데 왜 그거 증거 채택 안 합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법적으로는 이제 전문 진술이라고 하는데 이제 김만배가 이제 전에 들은 이야기다 이렇게 그리고 김만배가 또 실제로 법정에서는 부인했어요. 내가 곽병채하고는 그런 대화 나눈 거는 아니다. 내가 허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김만배와 정영학 일당의 이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요. 맞아요.
말이 계속 왔다 갔다 그렇습니다. 해요. 예. 그러면 어떤 게 더 진실에 가깝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인이 법정이 아니고 수사기관이 아닌 네. 자기하고 정영학이 얘기했죠. 자유로운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막 그 웃고 떠들고 하는 그게 더 진실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김만배는 위증을 했다라고 봅니다. 네. 곽병채하고 그런 대화를 안 했다라고 하는데. 아 그리고 정영학 녹취록은 검찰에서 증거로 제출한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럼 증거 능력 인정해야죠. 그리고 제가 대법원 판례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예. 형사 사건에서의 가장 중요한 그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증거 재판. 그것도 있지만 네네. 실체적 진실 규명입니다. 네. 만약에 그 증거가 위수증이라고 하는데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하더라도 네. 그게 유일한 증거인데 그걸 배척하면은 이 살인 사건이 영원히 묻혀 역사에. 예. 그런 경우에는 예. 이례적으로 그걸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는 판결이 있어요. 아 위법으로 수집한 증거. 맞습니다. 그때 그게 살인 사건인데 뭐 지문을 네. 채취했는데 그 지문 채취 과정에서 경찰이 잘못을 해가지고 그게 위법 수집 증거가 돼서 배척되는 위기에 있었는데 그 지문이 안 나오면은 범인이 영원히 미궁에 빠지고 그 사건이 한마디로 역사에 묻히는 미해결 사건이 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걸 이례적으로 받아줬어요. 그래서 범인이 진범이 잡혔거든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영원히 묻느냐, 그래서 범인을 놓치느냐 보다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서 억울한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더 형사법의 가치다, 그게 대원칙이다라고 해서 대법원이 확립한 판례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것도 있는데 무조건 위수증이다, 전문 진술이다. 이거는 재판부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쪽으로만 이것이 유죄의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철저히 배척을 하고 오로지 면죄부를 주는 쪽으로 무죄 판결에만 심리를 그쪽으로만 그냥 몰아가서 한쪽으로 결국은 결론을 내버리는 이건 매우 의도적인 고의적이고 조직적으로 결국은 판결을 면죄부를 준 것으로 그렇게 저희 보고 오늘 직무유기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 결과는 저희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공수처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봐야 되지만 제발 좀 공수처는 이런 사건이라도 해서 제발 국민들에게 존재감이라도 좀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공수처가 혈세난비 밥벌어지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저도 참 인내의 한계를 느낍니다. 인내의 한계 느끼지 마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곧 상한가 치실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뭐 제가 상한가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건들을 공수처가 제대로 해서 국민들의 마음의 우라병이라도 좀 조금이나마 좀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촛불 시민들이 지금 뭐 다들 위장병 약 먹거나 아니면 우라병 때문에 아예 언론을 끊고 산다. 지금 시대에는 아예 진짜 우라병 때문에 아무것도 좀 하기 싫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촛불 시민들, 촛불 국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가 오늘 검사 악인전 곽상도 편을 다뤘고요. 법기라고 우리 김만배 대표께서 이제 별명을 지어주셨고 또 하나는 선지자. 어떻게 그게 정확히 짚고 본인의 재판 결과까지 정확하게 예측하는지 참 아까 공교롭습니다. 그 말 정말 아까 뭐라 그랬죠? 마법 같은 특혜 그리고 편법과 부정을 우연과 합법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게요. 와, 진짜 본인 이야기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문학적으로 이렇게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이제 조국의 아들 딸처럼 마법에 가까운 특혜와 편법, 부정을 저질러 놓고 합법이고 우연이라고 말하는 날이 오질 않길 바란다. 아버지 찬스가 없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기가 막히죠? 본인의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얘기했습니다. 정말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제가 근래에 들었던 코미디 중에서는 최강이다. 이 말을 볼 때마다 그냥 저 뱃속 깊은 곳에로부터 정말 정말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콘보다도 재밌는 것 같아요. 정말 저 뱃속 깊은 곳에부터 우러나옵니다, 진짜.
아유, 정말 역대급 코미디입니다, 진짜. 네, 마무리 발언 하시겠습니까? 아, 저 이미 제 웃음으로 예. 아, 네네. 아, 정말 표시를 잘했다고 저는 네네네. 생각합니다. 네. 네. 저희 검사 악인전도 예, 나날이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고요. 예, 여러분, 저희 김만배 대표께서 고소고발을 정말 성실하게 꼭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예. 그리고 사실 저도 예, 이 50억 클럽의 곽상도를 고발했던 건 몰랐고요. 예,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홍보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 또 언론의 책임을 제대로 다 못한 것 같다는 어떤 그런 죄책감도 들고요. 네, 하지만 예. 50억 클럽 저희가 또 고발을 했어요. 네네. 나머지 곽상도 외에 박영수, 김수남, 최재경, 권순일 등에 대해서 그 홍성근까지 어찌됐든 이 50억 클럽이 결국은 대장동의 저는 본류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공수처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제발 좀 대장동의 결국은 본류는 50억 클럽입니다. 결국은 이 사건이 해결이 안 되면 대장동은 결국은 그냥 공중에 떠 있는 허무맹랑한 소설에 불과하다라는 거 저희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발 대한민국의 일말의 마지막 사회로서의 국가로서의 기능이 남아있다면 저는 50억 클럽을 반드시 처단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정말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오랜 기간 동안에 정말 사법정의가 철저히 파괴된 상태로 우리 자식 세대까지 갈 수밖에 없다. 반드시 이 50억 클럽은 우리가 처단해야 하는 사건이다. 이 사건을 반드시 규명되는 것에 저희 사세행도 모든 것을 걸고요. 우리 시청하시는 우리 촛불시민 여러분들도 이 50억 클럽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끝까지 저희와 함께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50억 클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주가 조작 혐의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윤석열 정권에서는 수사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까 이건 특검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쌍특검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쌍특검 해야 될 것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힘을 모아야 될 것 같고요. 예, 어렵게 저희가 우리 김만배 대표께서 준비하셨고 점점 검사 악인전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서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 우리 파블라 가족 여러분 너무 소중하고요. 네, 저희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또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저는 우리 김만배 대표님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검사 악인전에서 다시 저와 만날 거고요. 내일은 우리 신박사 TV의 신박사님과 신박한 열전에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